정주영, 이병철, 그렇지. 김우중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세, 4세 놈들, 나보다 어린 것들, 직원들, 협력업체 사원들 정말 사람으로 안 봐요. 이건 갖다 줘 패죽이고 싶어 이 새끼들은. 부익부 빈익빈 이건 돈이 돈을 벌어주니까 내가 한 달에 가서 월급을 모아왔지만 돈이 돈을 벌어주네. 아무튼 재벌들의 갑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말씀만 들어도 제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재벌이 주는 일을 하는 걸 사실 좋아요. 페이도 좋고 네. 그다음에 제 소원이 있다면 뭐 국내 최고 이 재벌 그룹에서 1년치 행사 뭐 이렇게 100개 뭐 이렇게 딱 그냥 주면 가면 일도 편해요. 일도 편하고 딱 이 매뉴얼대로 탁탁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좋긴 좋지만 근데 정말 이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자라날 이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올바른 사고를 좀 가져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룹 딱 생각하면 저는 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같이 한번 헐 한번 하시죠. 네. 여기 앞 보시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헐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이 갑질의 어떤, 아주 뭐 들으면 소름 끼치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저것들을 확 죽여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갑질의 사례들을 아시는 거 있으면 워낙 또 조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근데 네. 진짜 갑질은 뭐냐면 이제 하청 기업들, 그 재벌하고 경쟁 관계나 혹은 이제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망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은 뭐 너무 많기도 하지만 재미도 없고 그 특이한 성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나 들은 얘기가 하나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뭐 씨만 하더라도 2세니까 사실 저는 2세까지는 그래도 꽤 기업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뭔지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어려운 사람. 네. 이제 정치한다고 나서 그래서 기자들이 늘 같이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렇게 정말 짜대요. 정말 100원도 안 쓴대. 제가 알고 몇백억 있지 싶은데 재산이. 재산은 몇 조죠. 몇 조. 근데 씨 얘기는 뭐 친구들도 제가 잘 알고 많이 아니까.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많이 돈을 쓸 기회를 그것도 연습이거든. 그렇지. 타이밍. 써보는 것도 연습이 돼갈 만드는데 많이 써본 위치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치. 지하철이 오면 70원. 소박하다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을 너무 쓰는 걸 내가 재벌인 척 하는 걸 뭔가 남들이 또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또 그런 너무 써도 또 그걸로 욕할 수도 근데 있으니까. 하여간에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후배들 선배들 보면 하여간에 하다는 건 소문 나 있어. 네. 그거는 뭐 그리고 내 그 부인이 우리 법당에 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왔었는데 수도분하고 좋으시더만. 근데 지난번에 뭐 아들 문제 때문에 속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 근데 보면 왜 그렇게 실제로 내가 아는 분 하나는 뭐 한번 자기가 밥 사겠다고 왔더니 뭔가 아니 냉면 한 그릇 샀더라. 그 얘기예요. 고깃집 한우집 가서. 저 대선 나오려고 한창 했을 때 기자들이 늘 몰려다녔으니까 늘 그렇게 밥을 안 사다가 오늘 저 갈비집 한번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이때다 등심 한번 시커 먹자 그래갖고 우르르 따르려 갔는데 쫙 자리에 앉으니까 아휴 날도 그렇고 난 냉면? 그래갖고 전원이 냉면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성격 이상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겪었다는 건 뭐냐면 왜 친구 가까우면 늘 만나는 친구 있잖아요. 제 가까운 녀석 나이는 몇 년 아래인데 걔가 이제 시인인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 친구인데 어쩌지 해서 자서전을 쓰게 됐어요. 자서전이지만 다 남이 써주잖아요. 그 친구가 쓴 거예요. 그래갖고 책을 다 써서 꽤 평가도 좋고 하여튼 모든 과정이 좋았어요. 구수를 받아서 자서전을 내가 쓴 것처럼 쓴 거지. 그러면
원고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천만 원이야. 네. 그러면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책을 잘 못 쓴 것도 아니고 결과도 다 좋았는데 그 돈을 끝내 안 주는 거예요. 끝내 3천만 원을. 그게 당연히 줘야 될 상식적으로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졸르고 화내고 읍소하고 얘는 너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돈이 정말 너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인가를 계약 때 받고 나머지 이제 잔금을 받는 과정이었던 거죠. 정말 반년 이상을 끌고 또 끌고 물론 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네, 밑에, 그 밑에, 이제 네. 실장인지 뭐 어떤 사람한테 그래. 그 사람을 의심해야 될 거 아니 결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결제를. 견디다 결국 못 해갖고 얘가 소송을 걸게 됐어요. 근데 소송 비용도 드니까 사실은 실제로 안 걸었어요. 근데 건 걸로 돼 있지. 소송을 거는 걸 하니까 그때 한 방에 딱 주더래. 아니 그 돈 3천만 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 될 거잖아요. 아니 그 왜 안 주죠? 난 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무조건 안 준대.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걔가 원모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걔가 그 실장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대. 이렇게 당연히 줄 돈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언제나 이렇다. 안 준다는 거예요. 책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 그랬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은 이해나 마음에 안 하겠대.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해나 하겠대. 차라리 그렇다면. 아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많아요. 자, 제 작업실이 음악 공간인데 예. 천장 공사를 뭘 했어요. 그 공사한 사람이 와갖고 씨벌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욕을 해요. 그 사람 내 이름을 말 안 하겠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집 공사를 다 마쳤고 그 벽 공사비 700만 원을 2년째 안 주고 있어요. 다 공사 끝내고 잔금 7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줘요 무조건. 거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군지. 근데 그 예. 선생님 제가 요거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 한 10번 정도 돼요. 행사 제가 진행하러 가서. 근데 보통 그 해마다 받는 페이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1,000만 원이었으면 이제 대학생들에서 이제 거의 제가 마지막 봤을 때가 인천에서 봤을 때가 아마 개런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와서 노래 한 3곡 정도 하고 예. 그때 그러니까 완전 뜨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봤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실 때 딱 이 열을 받냐면 저는 그 사람이 받는 돈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될까요? 예, 진행하면 사회 볼 때. 근데 항상 늦게 와요. 제일 늦게 올 때 2시간씩 늦게 와요. 사람들은 앉아서 있고 프로그램 6시에 시작해서 9시 가수가 와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 3시간 동안 노래자랑 10팀을 어떻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9시 돼가지고 확인을 하면 안 와요. 그럼 밑에서 얘기하죠. 10분만 끌어라. 10분 끌죠?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언제 오냐고 밑에서 막 얘기하고 있죠. 2시간을 늦게 와요. 2시간. 근데 저는 여기서 재벌을 느껴요. 뭐냐면 2시간을 늦었으면 사람들이 왜 이제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생을 한 저한테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해줬고 이거는 전혀 말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2시간을 넘게 기다려놓고 이 가수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미쳐버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죽고 싶어요. 인기 차이 되 그때 생각했어요. 스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 직업이 안 맞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가수가 온다면 안 가야 되겠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게 재벌 아닌가 이거. 재벌하고 일반 그냥 시다바리하고 차이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좀 비슷합니까? 그 재벌들 보면 뭐 직접 그 부인들을 이렇게 보면 네. 재벌 부인들을 보면 재벌들이 아까도 뭐 결제를 안 한다는 말씀인데 재벌들 예를 들어서 뭐 구모 씨 재벌이다. 뭐 LG다. 그러면 LG는 냉장고를 만들었지 옛날에. 냉장고를 만들었잖아. 근데도 그 집의 냉장고가 더덜더덜 됐는데도 그걸 안 바꾸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걸 검소하다고 표현할까? 나는 근데 그건 창업주들의 미덕이라니까요. 근데 선생님 그 집에 오래된 냉장고는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껴서가 아니고 지가 직접 요리할 일이 없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가 뭐 오래되고 자식 할 게 필요가 없죠. 기업 창업주들이 검소하고 그다음에 뭐 소파 낡은 거 몇십 년째 안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은 창업주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들의 훌륭한 덕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대 4대 내려올 때는요. 걔들은 쓰는 법을 아는 거죠. 쓰러 일생을 타고난 건데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조종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에 어긋나는 그 이상한 행동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하인처럼 노비처럼 부릴 수 있다는 원리에 입각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 나왔잖아요. 베테랑. 선생님 보셨습니까? 신문에 다 봤지. 그때 여러 가지 포함됐대 보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막 재벌 얘기들 다 들어간 거 아니라. 저는 영화 가서 보셨죠? 네, 물론 맞죠. 저는 보면서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그게 실제로 실제 있던 사건들이야. 옛날에 칠공자 사건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칠공주가 유명하잖아요. 칠공자 있었어. 각 학교마다. 칠공자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누군가니 그 당시에 뭐냐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박동명이라고 시원그룹의 박동명이라고 있었지. 지금 어디가 있는 옛날에 뭐 탤런트하고 뭐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교. 박태선 장로 시원그룹. 시원그룹이라고 그때 굉장한 사건이었지. 그래가지고 뭐 연예가 다 발칵 뒤집히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칠공자 가운데 무슨 장씨 집안의 신문사 언론계 또 무슨 권력자 또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백화점 무슨 하여간에 쟁쟁한 인물들. 근데 보면 최원석 회장도 그 멤버 아니에요? 동아의 최원석 당연하지. 최원석 최원석 박영일 많잖아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 해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게 이 우주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배우들하고 결혼하잖아. 그래도 배우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뭔가 하여간에 대중들의 어떤 환실이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베테랑에 나온 얘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과거의 실화들을 바탕으로 한 거라. 예. 전부 다 실화들을 다 사실들이고. 그러니까 칠공자 그 당시에 최고하는 권력자 애들도 있었어. 권력자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세, 3세 내려가면서 그게 좀 이렇게 그런 전체를 보면서 칠공자들이 다 없어졌잖아. 거의 다 없어졌잖아. 근데 한때 그랬었잖아. 무슨 한화에 누군가 그저 예, 김승현. 김수현지 예. 누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아들 괴롭혔다고. 뚫게 패고 그 사람 스님 같잖아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얘기지만 지금은 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거의가 다 그 당시에 보면은 재벌들 2세들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지. 그때. 칠공자 얘기하시니까 제가 칠공자의 그룹 멤버는 아니고 꼬봉처럼 노는 걸 몇 번 봤다는 사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홀에서들 이제 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러면 선풍기를 큰 선풍기, 옛날에 에어컨 시절도 없던 시절 얘기예요. 대형 선풍기를 확 틀게 한 다음에 지폐를 정말 이만큼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선풍기다가 쫙 뿌린대요. 그럼 돈이 쫙 나면 그 놀러 온 여자 연예인들 종업원들 막 줍는 거 보면서 맨날 즐긴대. 근데 자기도 그거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어서 못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흩날리는 돈을 사람들이 아귀다툼하면서 주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라. 그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칠공작을 그 당시에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1,000원짜리 좀 갈까요? 칠공작을 취재를 하다 보면 가관인 것이 그 당시에 뭐냐면 이렇게 외국에서 무슨 핸드백 같은 거, 명품 같은 거 이렇게 싸다 놓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환기하고 주고 말이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게 실제 사건이었다고. 탤런트 해가지고 신참 탤런트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제가 보면 이렇게 볼 때 뭐냐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 때 일대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다 지나간 얘기죠. 돌아가셔서 그 가문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그 정주영 씨가 대통령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대통령에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그런다니 많이 오신다고 그런다니까 날 좀 만나자. 롯데 호텔을 만났다니까. 스님이요? 롯데 왕 회장이 만났어. 그래서 왕 회장 만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하다 왕 회장님 그냥 돈이 이렇게 많으시면
그냥 그 존경받는 그냥 그 경영자를 쓰면 되지. 또 대통령까지 나오시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또 제가 뭐 들은 바에 하면 왕 회장님 지나가는 말로 왕 회장님은 뭐 그 이렇게 그 황간에 들린 얘기는 뭐 아이 하나 낳고 백지수표 쓰고 뭐 드리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 얘기가 한간인데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신 말씀이 난 여자를 울린 적이 없어. 백화점을 줘버렸거든. 그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들을 자기가 많이 하는데 지광이 같이 무서운 중이 없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아버지 돼서부터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흐름 같은 게 뭔가 이게 제가 또 하나 이제 뭐 아는 재벌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훌륭하고 뭐 그런데도 아들 녀석들도 똑같이 그냥 막 탤런트하고 놀고는 그 결국 다 무너지더라고. 네. 다 무너지. 지금 왕 회장 얘기를 하니까요. 정청 회장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우호적인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 견해가 많아서. 그렇지 당연하지. 막 그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대선 출마의 이유예요. 전두환 때 뭐 계속 20억, 30억, 50억 계속 뜯겨서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재벌들이 정치 권력한테 돈 뜯긴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해서 그 반대의 뜻이야. 돈을 뜯긴 만큼 받았던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정부 인가 사업에 어디 부지 매입에 그 뜯긴 돈이 다 정확히 혜택으로 돌아와갖고 그 경쟁할 수 있는 것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다 박탈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이 차 브랜드 똑같은 차를 이 집도 타고 저 집도 타고 이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정권 수입 때 없이. 박정희 정권 때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얘기지만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은행이라거나 이런 모든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이 권력자의 움직이니까 재벌들은 다 나라에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뜻 따라서 전부 다 국민의 돈 가지고 다 일어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들은 지금 재벌을 이렇게 뭐 재벌 노름하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뭔가 이렇게 열어놓을 마음을 가져야 돼.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이 나라의 근본적인 재벌에 대한 어떤 병폐라거나 재벌에 대한 원성 같은 게 절대로 수로들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금수저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지. 네, 금수저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재벌 2, 3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냥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뭐 친구들끼리도 너는 금수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 이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원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영어 속담이 있는 거야. 타고날 때 실버 스푼. 실버 스푼 뭐 마우스 그래가지고 은수저를 물고 나왔냐, 금수저를 물고 나왔냐.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무슨 서양의 계급 사회 아니에요, 전부 다. 서양에서 상류 사회를 인정해. 그리고 하이 시빌라이즈 소사이티. 그 사람들은 벌써 맨하탄에 가봐봐. 맨하탄에 가게 되면 지금도 뭔가 이 가게는 뭔가 아니 턱시도 있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게가 있어. 어느 가게는 그 상류 사회만 드나드는 그런 그 뭔가 약주집도 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시그너처 클럽 같은 거. 상류 사회를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만한 도덕성이라거나 그만한 윤리 같은 걸 뭔가 몸과 마음에 함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국의 재벌들 2세, 3세 내려가면서 뭐냐면 3세 내려가면서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아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흑수저 무슨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게 되면은 이 흑수저란 말 자체가 참 안타까운 말인데 아까도 무슨 잘 지불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당장 누구나가 뭔가 아니 돈을 내보내는 건 싫잖아. 재벌이 하더라도 돈 내보내는 게 싫거든. 나도 뭐 결제할 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흑수저라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가 지금 악화돼 있거든. 예. 악화돼 있네. 그 사람 상류나 중류나 하류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어진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 어려운 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잘 될 수 있어가 보여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김갑수 쌤은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다 어려웠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어요. 금, 은 반반 정도. 동 정도? 아, 동 정도. 네,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북 출신들 다 악착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이 잘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럭저럭 사는 아니야 그럭저럭보다 한때 집에 차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저 금이죠. 어렸을 때. 금. 금은 그 시절에. 아니에요. 그때도 부유한 집들은 따로 있었고 그냥 어렵지는 않은 정도인데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 인생이 다 바뀐 케이스예요. 대학 들어가면서 학교 이렇게 교정 지나가다 선배한테 턱 붙들려서 야 놀러 가자 간 데가 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 3년 다니다가 청계천에서 이 봉제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청계 피복 노조라고 전태일 열사 이후에 있던 거기를 대상으로 한 야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대학 4년을 꼬박 그러고 보내고 나니까 내가 대학을 다녔는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만큼 거기 매일 갔었어요. 근데 일단은 집안의 재산 정도가 금수저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거. 바로 학벌이에요. 학벌. 학벌. 왜냐하면 그때가 78년, 9년, 뭐 80년, 81년 뭐 이때 시기인데 그때 교사였던 우리 같이 대학생으로서 선생을 노릇을 했던 사람은 지금 오비팀에 만나면 사업하는 놈도 있고 교수도 있고 나 같은 놈도 있고 그냥 그때 현장에 들어가서 부평에서 아직도 공장 노동자로 사는 친구들도 꽤 여럿 있어요. 뭐 그때 당시 서울대를 다녔는데 지금도 그냥 공장에서 프레스하고 그런 친구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동네 모여 살아요, 부평에서. 반면에 그때 학생이었던 사람들이요. 그때 그러니까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 수준이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일단 스님은 일단 스님 먼저. 스님도 똑같이 흑수저입니까? 물어보시니까 예. 나는 전형적인 흑수저 같아. 흑수저. 왜냐하면 나는 계모 밑에 컸거든. 아. 계모 밑에 커가지고 난 10살 때 집 나왔으니까. 10살 때 집을 나왔으니까 뭐 10살 때서부터 객지 생활했으니까 뭐 흑수저니 따질 수도 없지. 전혀 따질 수가 없는 형편이지. 그리고 객지 생활을 계속했으니까. 그럼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에 뭐 제일 나는 기억나는 엄마를 거? 나는 엄마를 못 봤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 뭐 이렇게 보면은 흑수저. 내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흑수저 금수저 따주는데 저도 처절하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 꿀꿀이죽도 많이 먹고. 김갑수님 꿀꿀이죽 알아? 알아요. 접해본 적 있어? 아, 봤어요. 드럼통에다가 8군에 가면 미군 용산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뭔가니 먹다 냉긴 게 있어. 쌈통. 그래가지고 그걸 끓여. 먹다 보면 담배 꽁꽁추 나오고 막 그래. 남 냄새 그 많이 얻어먹었는데. 근데 아 그걸 팔았어요? 그걸 팔았지. 팔았어 옛날에. 꿀꿀이죽이라고. 꿀꿀이죽이라고. 그거 어떤 데 왕건이도 나와. 그 계단 먹다가 그냥 고기 덩어리 버린 거 막 끓여서 나와. 근데 하여간에 흑수저 금수저 따지는 게 내가 참 자조적인 얘기 같아. 좀 자조적인 얘기. 왜냐하면 그런데 참 이상해. 아까 그 인연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친구 녀석이 이제 그 아버지가 참 인연도 묘하지. 이제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뭐냐면 이제 뭐 공부 좀 했는지 머리는 있었는지 아들 녀석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그 신문 보급소더라고. 그 이제 신문 보급소에서 이제 그 아들 녀석이 뭐 집에 와서 놀고 공부 가르치니까 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그때는 아침 저녁 조관서관이 같이 있었어. 그 돌리면 뭐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따지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어떻게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지 이 계급을 상관없이 뭔가 자기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기회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근본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난 젊은 세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렵다. 이집트 사자에서 보면 7,000년 기록이야. 이집트 사자에서 보면 그때도 뭐 많이 너무 살기 어렵다 그랬대. 티베트 사자에서 봐도 그 당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 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 흑수 뭐 은수 따지는 것보다 딛고 일어나고 인생은 그잖아.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뭔고하니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데 그 따지고 하는 것보다 좀 딛고 일어나는 마음 같은 거예요. 네. 그거 참 중요하겠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행어가 그 사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접어들 때 한국이 은자의 나라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로 용어가 바뀌죠. 그때 유행하던 건 웰빙이었어요. 정말 희망에 닫혀서 우리 좋은 거 먹고 멋있게 살고 잘 살자였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는 힐링이 유행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치. 용산 참사에 뭐에. 지금 몇 년 전부터는 헬조선의 금수저 흑수저론이에요. 그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사회를 반영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태어난 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절망감이 금수저론을 낳는 것 같거든요.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 한 난 영원히 성공할 수 없겠고 영원히 부자 될 수 없겠구나. 이 절망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래도 그 나라를 대표적인 흑수저인데 성공한 금수저들도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지. 아니 우리 윗대들은 다 흑수저들이 성공한 지금 거예요. 현재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거의 진입장벽이에요. 진입장벽. 아니, 근데 그게 제일 문제죠. 우선 하여간에 외국은 많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창업주들이 세계 400대 부자의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럽엔 지금도 귀족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금수저 부유하잖아요. 근데 아무 갈등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이 경제를 주도하지도 지배하지도 않아요. 부유한 집안으로서 다른 거 하고 살거든. 문화 영역에, 예술 영역에 또는 자선단체.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금수저들은 우리의 지배자에다가 소유주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죠.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흑수저 출신이거나 좌우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자기 노력이나 재능이나 뭘로 클 수 있는 게끔 변하자는 게 재벌 해처론이죠. 강남에 내가 쭉 살다 보니까 3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 그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들에 대한 옛날에 팔았군 게 전형적이라. 대치동 학원 원장들이 이제 법당에 오고 뭐 자기도 아이들 키우니까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거 보면 지금도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게 그 사회의 어떤 대변어거든 지금. 그러나 옛날 말씀이 뭐 틀린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거든. 세상은 변해가거든. 무상이란 말을 우리가 절망으로 받을 게 아니라 무상은 항상 변해가니까. 끊임없는 변화다. 강남 사람들 보면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 하나는 아주 완전히 학을 띠게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은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싶은데 뭐냐면 유대인들도 보면은 거의가 다 이른바 그들은 다산이잖아. 애 많이 낳잖아. 보통 한 집에 7, 8, 10명은 당연한 거라. 근데 그네들은 뭐냐면 참 우리가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영역 같은 그런 건데 10명 정도 아이 낳아가지고 직장에 갔다 오면 그 친구들은 뭐냐면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게 취미, 그 일이라. 술도 마시는 법이 없고 탈무드하고 토라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사회는 변해가는 거니까 틀림없이 흑수저 이런 얘기들도 아마 세월이 흐름 따라서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사라져야만 돼, 이 나라에서. 네. 그래야지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아니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는 자기들도 버틸 자리가 없을 거다.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재벌에 대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 2, 3세들이 그 유흥이나 이런 걸 뭐 어떻게 하고 노는지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 우아하게 노는 쪽으로 많이 변했어요. 우아하게. 예. 그래서 요새들은 이제 자기 공연장들을 따로 지어요. 그래서 대부분 강남에 있습니다. 저도 자기 공연장이요? 놀이터인데 이런 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바도 있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 뭐 가령 뭐 실내악단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향 소속의 멤버들도 있고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그러면 와서 작은 공연을 해요. 딴딴딴 멋있게 뭐 현악 사중주 막 해.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와인을 마시는 거지. 와인을 마시는. 와인. 그 작은 공연이 끝나면 그 연주한 사람들이 사이사이 이렇게 앉아요. 그래갖고 막 우아한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아마 남들도 다 저렇게 되고 싶을 거야. 저도 어떤 학교에 연고를 해서 자꾸 이제 오라오라 해서 제가 오디오 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섞이고 재밌고 그랬었어요. 거기까지면 참 괜찮잖아요. 괜찮네요, 그건. 네,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 참 양면이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놀면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양대별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3세들은 부모들이 막 무제한 명문에 유학 보내고 이래갖고 소위 이제 품위 있고 근사한 거를 알거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완전히 이제 따로 노는 게 고착화돼 있어갖고 정말로 돈질하는 사람들과 또는 완전히 귀족 흉내를 내는 사람으로 양대별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희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돼가는 거죠. 스님 혹시 본 그 제가 2, 3세 네. 노는 거 지금도 거의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요. 그 옛날에 재벌을 이렇게 쭉 취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인체를 좀 생각해야 돼. 뭐냐면 그 내가 어떤 그 글을 하나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이 보면 그 우리 저 심중도 씨나 저나 이렇게 이 머리 앞부분 있잖아. 전두엽 있고 후두엽 있고 측두엽 있고 그럼 전두엽에 뭐냐면 이게 쾌감회로가 있다는 거야. 쾌감회로. 네. 쾌감회로가 이 쾌감회로가 있는데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문제인가 하면 쾌감회로가 그러니까 아까 귀족이나 이렇게 뭐 와인 바에서 이렇게 마시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오면 엄마 아버지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는 거거든. 근데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대체로 3살 때까지나 5살, 7살 때까지 봐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 재벌 엄마 아버지지 아이들과 뭔가 하니 스킨십이라거나 뭔가 이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쾌감회로가 열리는 거야. 쾌감회로가 일찍 발달하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근데 재벌들 보면 딱 아버지 어머니 그 모전자전 뭐 부전자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짓이 뭐 옆에다 뭐 첩을 두고 쇠간도 두고 이런 집안은 애들 똑같아. 엄마 아버지가 좀 뭔가 엘리트하고 뭔가 이런 뭔가 좀 뭐 사랑 저 예술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 어렵게 크다 보면 이 쾌감회로가 안 열린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술이나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걸 딱 취하게 되면 쾌감회로가 활짝 열리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그때 쾌감회로가 열려버리니까 거기에 탐닉을 해버린 거야. 돈도 많으니까. 그렇지. 계속 탐닉할 수 있으니까. 알코올에 빠져버리고 섹스에 빠져버리고 이 쾌감회로가 그때 늦게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가 왜 저런 교육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재벌들은 자기 아들 딸 낳으면 아들 딸을 충분히 그리고 중요한 건 아주 우린 한스 카나만마다 교육의 동물이거든. 교육의 동물이다. 교육을 뭔가 어떻게 시키는가에 따라서 회로가 열리느냐 마느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가지시면 서양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서양의 그 상류 사회들은 자기들이 노는 물이 있어. 그렇게 잡다하지 않거든.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풍상 속에서. 근데 우리 한국엔 문화라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냥 뭐 이런 그냥 도락의 문화 같은 거 활락의 문화 이게 쾌락의 문화. 오히려 그런 게 유행을 또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인체는 모든 게 다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엔도란 말이 인사이드 아니야. 올핀이란 말은 몰핀을 준 말이거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사랑하게 되면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 몸 안에서 쾌감 물질이 나오고 도파민 같은 게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뭔가 아니 이게 제대로 문제가 생겨버린다. 네. 아무튼 뭐 재벌한테 우리가 오히려 뭐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충분히 어떤 그 쾌감 회로라는 것을 그죠? 예. 어려서부터 많이 습득을 하고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폐륜이라든지 그죠? 형제들끼리 싸우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재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 또 김갑수님 같은 경우는 재벌하면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예, 사실 오늘 저도 제가 굉장히...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김 선배님. 네. 그러니까 재벌 얘기 제 나름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경제적인 얘기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부유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상류 사회도 다 좋아요. 그건 뭐 인간이 산나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갑자기 우리 사회에 귀족이 생겨나고 그들이 상전이 되고 내가 하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로에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귀족을 인정을 해서 그냥 우리는 하인이야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현대 국가에 그런 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 특권적인 그런 그 독점 체제를 좀 어떻게든 변경시키는 데 노력을 할 건지는 우리 대중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서양에서 나왔잖아요. 네. 노블리스 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건 많은 돈을 물려받았건 뭐하건 간에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어떤 그런 소리가 하나 있어. 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진짜 인걱정처럼 난다.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오죽하면 머리 깎고 사는 깎아주기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와서 이걸 얘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지금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위정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 헬조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흑수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재벌들 각성해야 돼. 나도 잘 모르는 세계. 나는 그냥 경전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인걱정이 도덕 철학이었잖아. 만석군이 너 썩어나가는 쌀 우리 가진 갖다 먹으면 천지신명이 너를 오히려 도와줄 거다 한 것처럼 지금 막 칼 들고 막 엊그제 신문에 나왔다. 네. 칼 들고 막 하는 이런 친구들 막 나온다. 누가 어떻게 해를 입을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태어날 때는 차별로 태어날 수 모르겠지만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하니 더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그만한 책임감을 가질 때 더 큰 공덕을 받을 더 큰 왜냐면 우리 끊임없이 영원한 존재니까. 아까도 우리 심리수 얘기했잖아.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어. 밑으로 내려가면 끝이 없다고. 가운데 있는 나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요즘에 너무나 사회가 점점 중요한 사실은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 사회 모든 분들이 이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부처님 물어버려. 너는 세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지대말 오늘 지광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방, 뒷방 뭐 여러 가지 뒷담화까지 한번 실컷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을 하자. 네. 오늘 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스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선물 준비하셨다고. 아, 네. 좀 댓글 단다고 그러나? 네, 네. 아, 댓글. 댓글이라거나 또 뭐라고 그래. 그렇게 방송 소감을 좀 이렇게 전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뭐 보잘것없지만 사인이라도 해서 네. 하나씩 선물 드리려고 그럽니다. 책 제목이 네. 최고의 힐링입니다. 네. 최고의 힐링, 네. 기도. 저희 팟빵 댓글에 소감을 오늘 방송을 보신 후에 소감을 적어주신 10분 정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집으로 책을 스님이 직접 사인을 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힐링, 기도라는 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대말 오늘 재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이건 것 같아요. 좀 허무하네. 네, 스님, 손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뭐? 이거 하트. 제 마음입니다. 아, 그래. 네. 손 이렇게 좀 해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